제이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호 어머니 건강검진 사인지를 아직 안 보내셨더라고요. 네? 전 그런 서류 받은 적 없는데요. 이상하네요. 제가 지호 가방에 넣어뒀는데요. 전화를 끊은 제이는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야, 혹시 선생님이 준 건강검진 서류 봤어? 선생님이 우리 지호 가방에 넣어두셨다던데? 그거 삼촌한테 줬어요. 삼촌? 황기만 삼촌? 나 혈액형 궁금해서 삼촌한테 나 AB형인데 삼촌은 무슨 혈액형이냐고 물어봤어요. 삼촌이 O형이라고 했고 그 서류 달라고 해서 줬어요. 제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기찬 씨도 O형인데 지호가 AB형일 리가 없잖아. 지호야, 아빠 오시면 아빠는 무슨 혈액형인가 우리 물어볼까? 아빠도 우리 지호처럼 AB형인지 엄마도 궁금하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며 황기찬에게 부탁을 건넸습니다. 기찬 씨, 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호 오늘 유치원 데려다 줄 수 있죠?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데려다 줄게. 제이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황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참, 지호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며칠 전에 건강검진 서류를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데려다 주실 때 꼭 받아와줘요. 사인도 해야 하고 지호 건강도 챙겨야 하잖아요. 그거 꼭 확인해줘요. 약간이라도 이상한 데 있으면 바로 병원 가야 하니까.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유치원에 도착한 황기찬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무심코 넘기던 황기찬의 눈에 한 문장이 확 들어왔습니다. 혈액형 AB형. 그 순간 황기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AB형. 말도 안 돼. 내가 O형인데. 그럼 어제 지호가 AB형이라고 말했던 거 그게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건가? 불길한 의심이 그의 뒷덜미를 붙잡았습니다. 황기찬은 조용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호의 칫솔을 봉투에 담아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기찬은 이 사실을 노숙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얘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지호가 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노숙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지호가 AB형이래요. 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놨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혈액형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오늘 당장 지호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으세요? 노숙자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지만 곧 지호의 혈액형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노숙자는 무거운 얼굴로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 진짜 AB형이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뭔가 이상해. 조용히 계셔주세요, 어머니. 세리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요. 기찬은 차분히 당부했지만 노숙자는 복잡한 심경에 쉽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점술가 말이 맞았던 거야? 예전에 그 무당이 그러더라.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진짜 자식이 아니야라고. 그때 나는 제인이 낳은 은호가 바람피운 자식인가 싶었는데 아니었구나. 은호가 아니라 지호였던 거야? 노숙자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지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눈에 거슬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게임만 하니? 밥상 앞에선 정자세로 앉는 게 예의야. 젓가락질도 똑바로 못하고 사소한 트집이 쌓이고 쌓여 노숙자의 태도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세리는 욕실에서 칫솔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호의 칫솔이 바뀐 걸 알게 된 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지호야, 너 칫솔 어딨어? 안 보여서. 할머니가 새 칫솔 주셨어요. 원래 있던 건 없어서요. 그 말에 세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노숙자의 이상한 태도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최근 노숙자는 지호를 바라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말끝마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마 유전자 검사? 세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찬 씨가 날 의심한 거야? 지호가 자기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욕실에서 나오던 세리는 욕실 문 앞에 서 있던 기찬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기찬은 뻗치는 화를 애써 누르며 세리에게 따지듯 물어봅니다. 세리야, 우리 지호 혈액형이 AB형이야? AB형이라고? 아니야. 우리 지호 O형이야. 근데 유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에 AB형이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난 O형이고 당신이 무슨 형이건 간에 AB형은 나올 수 없잖아. 순간 세리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되받아쳤습니다. 그거 아마 다른 아이들이랑 바뀌었을 수도 있어.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피검사 정확하지도 않잖아. 요즘도 그런 실수 많이 한대. 당신도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당장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하자. 혈액형 확인이야 금방 되잖아.
세리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같이 가서 확인해요. 세리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네. 요 며칠 지호 할머니 태도도 이상하고 칫솔도 바뀌어 있고 황기찬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그날 오후 세리는 황기찬과 지호를 데리고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손을 써놓은 병원이었습니다. 혈액형을 O형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지호는 O형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기찬 씨, 설마 우리 지호가 당신 아들 아니라고 의심한 건 아니지? 하지만 황기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강세리 네가 내 뒤통수를 쳐. 황기찬은 세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리는 기찬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넵니다. 서류에는 기찬과 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99.9% 부자관계 일치. 확실한 거야? 당연하죠. 병원에서 받은 공식 문서예요. 당신이 괜한 오해하는 게 싫어서 내가 직접 유전자 검사한 거야. 지호가 당신 아들이 아니면 누구라는 거야? 지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땅에서 솟았다는 거야? 당신 괜히 우리 지호 의심하고 그러면 우리 지호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의심되면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 우리 지호랑 당신이랑 유전자 검사한 거 맞는지. 최 박사님께 내가 직접 한 거니까 당신이 최 박사님이랑 통화해보면 되잖아. 세리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기찬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찬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유전자 검사를 맡기던 병원이 세리와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혹시 모를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며칠 전부터 따로 알아둔 작은 병원에 지호의 유전자 검사와 혈액형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세리가 신뢰하는 병원이 아닌 세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직접 지호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가져가 몰래 진행한 검사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병원에서 도착한 결과지. 유전자 불일치, 친자 관계 없음, 혈액형 AB형. 황기찬은 조용히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역시 넌 또 날 속였구나. 그날 저녁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세리를 대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지. 와인 한잔 하자. 세리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기찬 씨가 이제 완전히 날 믿었어. 역시 내가 혈액형 조작한 거 안 들켰어. 잔을 들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다정하게 나오는 거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강제인만 감싸고 돌더니. 황기찬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리는 눈앞이 흐려지며 쓰러졌습니다. 희뿌연 형광등 아래 세리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닫힌 병실 문, 창살 달린 창문,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 그제야 여기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야? 문이 열리고 낯익은 구두 소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흰 코트를 입은 강재인이 조용히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들었네? 세리는 재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왜 여기에 있어? 강재인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병원 명패를 가리켰습니다. 기억 안 나? 여기가 너랑 노숙자가 나를 가둬뒀던 그 정신병원이야.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미친 사람은 여기에 있어야 해. 네가 그랬었지? 지금은 어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딱 맞지? 세리는 입술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재인, 내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 있어? 강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자격? 그거 너한테 배운 거야. 넌 항상 그래왔잖아. 거짓말하고 내 걸 탐내고. 이제 너도 좀 당해봐. 어떤 기분인지. 세리의 눈이 점점 충혈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재인,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 너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지만 강재인은 조용히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기다릴게.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면 말이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